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병준입니다. 오늘은 축사와 경매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한 2편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분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사와 경매, 허가 승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매가 한 달에 보통 한 2, 30건씩 나옵니다. 그렇게 항상 그 물건이 유지가 돼 있어요. 그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뭐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축사를 낙찰을 받으면 과연 허가권이 승계될까? 안 될까? 그걸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블루오션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모든 건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일단 오늘은 1편으로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2편에서는 축사 허가가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히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제 교재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 필요해요. 먼저 건축법에도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 사육업의 등록이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장 고민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제가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이제 가렸는데, 자, 1편에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이는 부분만. 자, 건축법에는 축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하면은 뭐 신고, 400제곱미터를 총괄하는 허가, 그 허가 규모의 축사인 경우에도 축사 표준 설계도서를 활용하면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1조 3항에 보면 건축 신고 대상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읍면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에 건축법 외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경매를 낙찰 받았을 때 과연 이 허가권이 나한테 승계가 될지 아니면 안 될지 그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판례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허가권이 승계가 된다. 허가권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전 소유자한테 양도 양수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판례 두 가지 나뉩니다. 왜 양도 양수를 받아야 되냐면 대인권이다. 대인권과 대물권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판시를 하는 판례가 있고요. 아니다. 이것은 낙찰자한테 자동으로 승계를 해줘야 된다. 그런 판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지역에 판사님마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건 고등법원 판례까지는 봤는데 아직 대법원 판례는 못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한번 좀 그때 한두 시간 좀 검색해 보니까 대법원 판례는 못 찾았어요. 하여튼 고등법원 판례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왜 대인권이냐, 우리가 이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교육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 교육 플러스 조건을 만족하면 축산업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권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대물권이다 라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단 또 하나 법제처 유권에서 그 다음에 질의회신 이 부분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 당연히 해줘야 된다, 당연히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게 돼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는 대충 감은 오는데 답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께 답은 2편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 국토의 거의 뭐 80% 90%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잖아요. 그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에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 축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축사가 있어. 그런데 이게 축산업 등록이나 또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가 됐어. 그러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안에서는 다시 신규로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죠? 다시 신규로 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축 분묘 및 관리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가축 허가가 취소가 되면 배출시설 허가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분뇨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게요. 가축 분뇨 법률이라고 할게요. 가축 분뇨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필수 우리가 이제 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허가가 필수예요. 필수. 이게 필수 요건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허가가 안 나요. 축산업이. 자,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축산업 허가가 취소가 되면 이것도 허가가 취소가 될까? 이런 규정은 없어요. 취소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취소가 되면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면 축산업 허가도 취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분뇨법하고 축산법에는 허가와 취소의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허가와 취소의 규정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축산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정 면적 이하면 가축 사업 등록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냥 토탈 뭉뚱그려서 그냥 축산업 허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거의 이건 연도별에 제한이 있거든요. 연도별에 딱딱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법률은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면적에 따라 달랐어요. 면적에 따라 등록이냐 허가냐 라고 나눠졌습니다. 근데 지금 무조건 허가로 바뀌었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들을 경매로 딱 낙찰을 받았어요. 토지와 건물도 채무자의 소유 또는 허가권도 축산업 허가권도 채무자의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뭡니까? 이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먼저 받아야지 축산업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축사가 경매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우리가 축사를 보면 대부분 거기 경매로 나온 축사를 보면 거기에 소나 돼지 뭐 말 양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 건 거의 극히 드물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전 소유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낙찰받은 경매사령관에 낙찰을 받았어. 그죠? 그런데 경매사령관 낙찰을 받고든가 동시에 배출시설 허가도 받고 승계도 받고 그 다음에 축산업 허가도 두 개 다 받았어. 그런데 시청에서 이렇게 해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청에서 통지가 날라왔어. 허가 취소. 왜 물어봤더니 전 소유자가 3개월 동안 휴업을 했으면 1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대. 3개월 이상 휴업을 했대. 또는 이것을 3년 이상 어딨어 여기 3년 이상 가축 분뇨 그러니까 배출시설을 가동 안 했던지 아니면 2년 이상 이 축산업을 영업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분명히 내가 승계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한 6개월 있다가 허가 취소 딱 나왔어. 이런 경우 판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맞는 행정 조치일까요? 맞다 틀리다. 시청에서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저한테 배출시설 허가 승계해줬고 허가해줬고 그 다음에 축산업 허가 해줬어요. 그래놓고 6개월이 지나서 또는 1년이 지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졌어. 축산업 허가 취소. 그러면 이 행정 취소는 행정행위는 맞는 겁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대물적인 성격. 그러니까 여기서 가축 분뇨법에 따라서 배출시설 있죠? 요것은 대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대물적인 성격.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축 분뇨법에 따라서 요걸 갖다가 3년 이상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2년인가 3년인가 모르겠네. 2년일 거예요. 3년인가 3년. 또는 이 축산업 허가를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또는 이 축산업 허가를 3개월 동안 휴업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걸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휴업을 했어.
휴업 상태였어. 이걸 빌미로 해서 공무원님이 저한테 허가 취소를 때렸어. 그래도 이것은 나중에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왜? 대물적인 거기 때문에 전 소유자, 전 허가자가 받았던 또는 위반했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저한테까지 생계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할 때는. 그러면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이 소가 있는지 없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허가권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전 소유자가 뭐 어떤 이런 그 영업 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경매로 나오는 축사들은 만약에 가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승계될 수도 있어요. 제가 100%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공무원의 재량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판례도 두 개로 나눠지고 있고, 판례는 두 개로 나눠지고 있고, 나머지 뭐 어떤 그 지류의 신이라든가 유권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승계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편한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죽었다 깨어도 없더라고. 고등법원 판례까지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이런 그 토지하고 건물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죠? 배출시설하고 영업허가권을 임차한 사람이 있겠죠. 이 건물을 임차해서 소를 키운다든가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낙찰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편하고 2편에 걸쳐가지고.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좀 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았어. 이제 경매사령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영업허가라든가, 그죠? 이 축산업에 대한 영업허가에 대한 지위승계가 불가능할까? 예스도, 예스도. 이것은 추후의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전 국토의 90%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니에요. 일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전부 제한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을 떼보면 일부 또는 전부, 일부는 에서 뭐 어디로부터 몇 메타, 어디로부터 몇 메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면 우리가 축사를 폐업하고 난 다음에 신규로는 안 되죠. 절대적으로. 신규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허가가. 자, 그러면 요 이제 가축 분류법에 따라서, 그죠? 가축 분류법에 따라서 이 배출 시설 있죠. 배출 시설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당연히 낙찰자한테 승계가 됩니다. 낙찰자한테 당연히 승계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거 축산업의 허가, 가축 사업의 등록, 저는 이걸 갖다가 뭉텅그려서 허가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허가권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일선 공무원님들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전 소유자, 다시 말해서 전 소유자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낙찰자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이 사람이 1억을 요구하면 1억을 줘야 되고, 그죠? 축사를 굳이 할 거라면, 1억을 달라면 1억을 줘야 되고, 5천만 달라면 5천만 줘야 돼.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면 줘야 되냐 이거지. 그죠?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는 양도 양수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법 24조 영업의 승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업 승계에 관한 있어요. 용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재를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님한테 제가 낙찰자예요. 영업 승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해주는 부분도 많아요.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해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나눠집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이 축사에 소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지자체에서는 취소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배출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사에 소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전 소유자가 경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에서 또는 2년 동안, 그죠? 오직했으면 축사가 넘어갔겠습니까? 그죠? 축사 영업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을 쯤에 해가지고 배출시설 취소를 위해서 청문을 하게 됩니다. 청문을 3년 동안 가동을 중지하면 허가가 취소가 되죠. 허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허가권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허가권도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낙찰을 받을 쯤에 청문이 진행되고 있어. 이 전 소유자의 말에 따라서 이 허가권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허가권이 취소된다면 당연히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한다면 축사는 허가는 안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낙찰자 만약에 그 축산업을 하고 하는 분들 또는 축산업을 잠깐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분들,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판례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렇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든가 지리회신이라든가 그것은 해줘라 라는 의견이 100%, 그죠? 해줘라 라는 의견이 100%, 아니 90% 정도 돼 있구나. 90%.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세하죠? 허가를 승계해줘라, 그죠? 전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거잖아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상황들은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가축 분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죠?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은 폐쇄가 돼요. 취소가 됩니다. 그죠? 축산법에 따라서도 2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다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그죠?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도, 그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죠?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도 역시 축산법에 따라서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가축 분류하고 축산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축 분류법에 따르면, 그죠? 경매로 취득 시에 이거 배출시설은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낚시할자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축산법에는 자동 승계 규정이 없어요. 경매라는 자동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은 당연히 법조문에 따라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이 허가권은 승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탓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우리는 판례나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또는 지리회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그죠?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지리회신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한테 조금 이렇게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대부분 낙찰자한테 승계해줘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판례 반절도 낙찰자한테 승계해줘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낙찰자한테 불리하진 않습니다. 단 전 소유자가 낙찰을 받기 전에요, 전 소유자한테 또는 전 소유자의 이 축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내가 낙찰을 받고 실컷 다 승계 받았는데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런 취소나, 그죠? 폐쇄 규정에 의해서 나한테 이 제한들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조건이 그거죠. 그렇죠. 조건이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나한테 승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확신해요. 제가 공무원님하고 대화해서 공무원님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판례나 법조문이나 아니면
법조문 말고 법조문 어차피 원칙대로 여기 있으니까 저기 지류의 신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공무원님을 제가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쪽에서는 다 이렇게 유리하게 뭐 90% 이상을 승계해줘라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경매시에도 법적으로 가축 배출시설에 대한 지휘승계는 받을 수 있죠. 그죠? 축산업화가 지휘승계는 뭐예요? 행정관청에서 요구를 하죠. 왜? 가서 양도양수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신축한 축사의 경우는 대부분 신축이잖아요. 이게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대부분 2, 3년은 기본적으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물건 있죠. 저기 충남 홍성에 제가 형님이 아시는 형님이 입찰 들어갔다가 입찰을 포기한 물건이거든요. 왜 포기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3개월하고 3년에 걸립니다. 3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고 그죠? 2년 동안 2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의 규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안 들어간 겁니다. 원래 낙찰을 받아서 축사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지금 뭐 축사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낙찰 받은 분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축사 허가권이 당연히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대물적인 거기 때문에 승계가 돼요. 승계가 되는데 단 전 소유자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야 된다. 그죠? 전 소유자들한테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야지 추후에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한테 이 문제들이 넘어오지 않는다. 그런 조건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 이제 축산법에 관련해서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업의 등록이 나한테 승계가 돼야 되는데 낙찰자한테 승계가 돼야 되는데 승계가를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승계가 될까 안 될까요? 요것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퀘스천 마크로 남기겠습니다. 퀘스천 마크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요.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10시 58분이에요. 늦었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정말 공부 빨리 시작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죠? 끝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전체 세부적인 사항이고 이게 계략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계략적인 사항이니까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 꼭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축사와 경매 대충 이해 가셨죠? 축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경매를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거 배출시설에 관한 허가는 필수시설이에요. 요거 플러스 축산 허가를 받아야지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두 개가 합쳐져야지. 요 두 개가 합쳐져야지.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낙찰자한테 허가권이 승계가 되는지 승계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인데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결론을 제가 내려놨거든요. 여기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정보는 많이 드린 것 같으니까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그죠? 네, 감사합니다.